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이미 당시에 21년 당시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은? 김어준, 그러니까요. 박시영, 이택수.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원기 소장 말씀드린 가운데 네,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물전 썩은 내 나는 용역입니다. 하나씩 더 붙어. 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이제 8분 뒤면 네. 민주당 컷오프가 이루어질 텐데 뭐 하원기 소장은 뭐 워낙 예측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좀 혹시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머릿속으로? 최고위원은 예측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사실 예측하면은 여러분들 화만 날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보통 그 이렇게 집권 1년 차 1년 막 넘은 여당에서 이렇게 뭐 무슨 반명, 진명 이렇게 폐허로 해가지고 선거 전개하는 걸 처음 봐서 그러니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보통은 내가 누구보다 국정 운영 뒷받침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비전 된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 다 사실은 친명이고 그렇지. 그래야 이제 예측하기 누가 더 서포트 잘할 거냐 그렇죠.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 들어간다 이렇게 예측하면은 다 화나잖아요. 이거 화는 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냉철하게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욕 먹는 거 전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욕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서 뭐 다른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당원들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지금 저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예측이 틀리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생일로 뭐 찍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전략 혹은 꼼수 뭐 사이에 뭐 그런 거였는데 불이 안 넘어가시고 당원들이 좀 전형적인 개파 정치죠. 네. 그거 개파 없다면서요. 네, 근데 그거- 개파 정치를 가장 하고 있는 거죠. 최선두에서 하고 있잖아요. 조기 의원님 예, 예.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셋을 요렇게 해가지고 사표 없이 다 들여보내 달라고 예. 개파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골적인 경우는 없었죠. 어떻게 투표를 갖다 직접 그죠? 지시까지 합니까? 음. 뭐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하물며 허수아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전에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되는 건가?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대놓고 오더 내리는 거예요. 그 어제 오세훈 시장이 선거가 나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잖아요. 보궐선거가 열릴 거라고. 네. 그렇죠. 4월 그죠? 7일.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이 2028년 공천권을 들고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님이나 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교조주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은 국민 여론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60% 이상이 보안수사권 찬성하는데 그런 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대참사.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나 그분들이 이긴다 한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치면. 야, 이거 하나 더 생겼네 카드가.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맥락을 아무도 네.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오세훈 시장 날아가면서 국민의힘 판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하나의 브릿지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민주당 극단 지지층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유권자에 맞춰서 좀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신천지 얘기를 오늘 좀 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데 6시 반까지 뭐 살짝 시간이 있으니까 결과 기다리면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방금 뭐 서울시장 얘기도 하셨으니까 KSOI가 어제 좀 튀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뭐 문항 설계상의 오류라든가 뭐 작업의 흔적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찾기는 네. 못하겠더라고요. 1차, 2차 이제 보름에 걸쳐서 두 번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게 이제 김민석이 더불어민주당 36%가 지지한 반면에 정청래는 조국혁신당에서 61%가 넘어왔고 국힘에서 22%가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청래 쪽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리드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건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그 선거인단 모집에서 타당 지지자들은 걸러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걸으나요? 선거인단은 없습니다. 따로 모집하는 거 없습니다. 권리당원. 아니, 권리당원은 그렇고 예, 예. 권리당원은 그렇고 예. 이제 이중당적이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확인 못하는 온라인 거고. 여론조사 네. 예, 거기에서 그 타당은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50%가 예, 이제 역선택 온라인으로 방지 조항이 하는데 있습니다. 예. 역선택 방지 예, 조항 어느 당이냐 묻고 예, 그걸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어느 당이다 묻고 그러면 그 이를테면 국민의힘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이상의 응답은 진행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제 그 경우까지는 차단을 못 하는데 자, 이제 통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그 사례로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죠 보통. 신천지의 개입까지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던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렇죠. 이제 종교적인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려고 마음먹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게 그런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넘어설 수가 있죠. 자, KSOI 그리고 오늘 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까지 정청래가 살짝 리드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전 어제 그제까지 여론조사 흐름에 비춰보면 되게 튀는 결과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하원기 소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튀는 거고요. 이거가 튀는지 안 튀는지를 알려면은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를 3개 정도 더 봐야 돼요. 추세와 흐름이요. 진짜 편하다. 오늘 또 이제 아니 왜냐면 이 얘기를 일단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인데 제가 이 얘기했다가 이제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선거 구도와 전선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흔드는 세력 vs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잘 뒷받침할 세력 이게 구도였어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한 세력들 그분들이 득표력이 훨씬 더 높죠. 더 많이 이렇게 표를 가져오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가 지금 구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전선과 구도가 바뀌었다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세선을 봐야 알 수 있다. 그럼 KSOI랑 뉴토의 그 튀는 결과가 신천지 프레임 전환 이후, 그러니까 어제 21일까지 여론조사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프레임 이후인데 그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흐름이 그렇다면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럼 신천지 프레임이 그 선거 국면에 전략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아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청래 만약에 대표, 제가 정청래 대표 엄청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해보자고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그 가치를 흔드는 리박스쿨 세력을 그 연합을 청산하는 선거다라고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겠죠. 또 왜 리박스쿨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무슨 근거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네가 왜 그렇게 발끈하냐? 리박스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 리박스쿨이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더 반발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정청래 대표 지지하시는 분 연성 지지층 중에는 신천지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럼 내가 신천지라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은 선호투표 2순위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선호투표라는 건 네거티브를 축소하는 선거인데 그 네거티브를 해버리면은 2위에 이탈하잖아요. 이게 사실 당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효과 보이는데 경고의 효과는 그게 있지만 상대방한테는 네거티브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리버스쿨이라고 당했던 역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근데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신천지나 리박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예봉을 꺾어서 이 사람을 8월 17일 전까지 포를 뜨듯이 떠내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거죠. 그거는. 그렇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컷오프 끝나면 일정을 가지고 공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박선원 의원도 관련된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는 아마 과연 깔끔하게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로 느껴지지 않도록 당을 지키는 차원의 그러니까, 메시지로 승화될 수 있는지 저희가 제가 지켜봐야겠네요.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측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걱정을 거예요. 하는 거죠. 걱정을.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속사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금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국힘당이나 아니면 조국
혁신당 그쪽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대표 선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지표는 여전히 김민석 총리가 앞서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은 저 3자 구도로 전개됐을 때는 이제 그 여론조사가 더 이제 김민석 총리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그 구도상에서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 막 전시하고 자랑하고 지금 엄청나게 퍼나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가장 높은 득표를 받는 걸로 자랑하면 모르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결과는 그러니까. 좀 타당에 응원을 받아서 지금 그 지지율이 오른 건데 그걸 자랑할 일인가? 그냥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이것 가지고 자랑하는가? 그렇죠. 김민석 총리 그렇게 여러 차례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앞선 결과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최초에 여쭤봤던 것인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두 건의 여론조사는 타당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확인해서 여쭤봤던 것처럼 일단 50% 온라인 투표에서도 타당 지지자들은 걸러지게 돼 있고 권리당원이야 뭐 당연히 민주당 당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에 있어서는 아주 높게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두 여론조사 중에 한 곳이 그 응답률이 1%대예요. 어느 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뉴스토마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응답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문의를 했는데 1명, 2명만 대답하게 된 경우라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표본 중에 300명 조금 넘는 수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이라 하더라고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뉴스토마토 응답률 1.6% 원래 5% 미만 응답률을 기록한 조사는 원래 사실은, 치지 말자 그런 게 정치권의 합의도 되지 않았었나요? 네, 왜 이런 응답률이 저조한 응답률이? 근데 나오는지. KSOI도 보니까 5% 살짝 넘더라고. 그래서 뭐 낮긴 낮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1.6%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활용하기 정말 좋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은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당의 정통성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트로이 목마 같은 외부 세력 투입에 대해서 이거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주주의를 당원들한테도 실현시킬 수 있어의 주장인데 갑자기 정청래 후보 쪽에서 내가 그럼 신천지라는 거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럼 신천지라는 거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신천지 유입설에는 이제 수치가 각각 의원분들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지만 2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5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전체 당원이 160만인데 그 안에서는 조금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이게 전대나 혹은 경선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입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환부를 도려내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프레임 잡아서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많이 아팠구나. 라는 아니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선거에 악용한 거고요. 예. 이용하고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해서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예.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아까 그런 식으로 그 프레임으로 그 유리하니까. 비켜가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자신의 투표로 활용하는 지금 네. 선거 공학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더 정말 비겁한 선거를 하고 있구나. 정말로 신천지하고 무관하다면은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노코멘트래요. 그 심지어 그 신천지 표를 실제로는 속마음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면은 당연히 선언해야죠. 이 신천지 다시는 우리 민주당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는 순간 너희들은 끝장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경고해야죠. 이게 지도자라면 당연히 아니, 뭐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비겁하게 정치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게 발끈해서 하는 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게 유리해가지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빨리 어젠도 전환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부분 또 여러분들 뭐 판단이 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저런 시각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이미 당시에 21년 당시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은? 김어준, 그러니까요. 박시영, 예.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갑자기 10만 명의 마지막 슈퍼국교 때 갑자기 10만 명의 성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때도 셋의 머릿속에는 신천지 이렇게 떠올랐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슈퍼국교 때는 이 권리당원도 툭 들어도 투표율이. 그런데 10만 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면 그 10만 명이 우선 누군지 미리 알아야 돼요. 자발적인 돈 내는 권리당원도 귀찮아하는 것을 실행에 옮길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어야 돼. 자, 예. 이때는 제정신이었네. 예, 근데 이번에 그때, 왜 얘기 안 하냐고. 예. 그때 그 당시 대선 경선 때 한 번에 이제 3차 이낙연 후보가 거의 2차까지는 그 6대 4에서 6.5대 3.5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그렇죠. 근데 3차 이 슈퍼위크 때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거예요. 6.5대 3.5의 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선거의 흐름상 이건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요. 이걸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세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김어준도 신천지 개입설을 의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선거에서 지금 소위 지금 전남과 이쪽 광주권에 그 신천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 지파인가 네. 이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최소 한 5, 6만 정도를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5, 6만도 더 물 거예요. 그 실제 드러난 신천지 것만. 신도들은 예, 10만에 가까운 신도들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표를 이용하면은 이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천지가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막아내고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김민석 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지금 예방주사 효과도 있고 함부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천지가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징후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 김민석 캠프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드러난 징후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의자 그 소위 이만희의 네. 그 사법 리스크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던 근우회. 최측근 네. 이만희가 그 근우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이만희와 인연을 맺고 있는 그 정청래 보좌관 20년 동안 인연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그 노벨길 행사 마포에서 있었던 그 노벨길 행사 폴더 인사를 뭐 이번에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90도 폴더 인사를 이의자한테 했더라고요. 이의자 회장한테 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그 신천지 통일교 특검법 그거 우리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위야무야 됐어요. 근데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무산이 됐죠. 박지원 의원도 지도부에 오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시가 와서 이걸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김병기, 이현주 다 그런 취지로 네.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정작 본인은 네. 내란당과 합의가 필요했었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얘기를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좀 돌려서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명확해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있었던 호남일보 그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호남일보 김덕천 회장인가요? 네, 김덕천. 네, 거기를 만났을 때 그 보세요. 자리 안내하는 거 보세요. 그쵸. 딱 멀리서 오니까 탁 쳐다보더니 딱 옆에 있던 권양엽 의원 다 밀치고 딱 이쪽으로 손짓을 해요. 근데 그거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요? 자, 지금 그게 이게 이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도 않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한마디 경고조차도 안 해요.